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 2022학년도 입시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저는 오늘 설명회 서회를 맡은 한영전공의 최은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도 2020년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년 입시 설명회 때만 하더라도 내년 정도면 마스크를 벗고 입시 설명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도 해봤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 진행해야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역번역대학원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입시 설명회도 큰 규모로는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에 역시 알차게 입시 설명회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통역번역대학원에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를 통역을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welcome all of you for joining here today, the admission fair of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or the academic year of 2022. I'm Choi-Sil, MC of today's event. I'm pleased to meet with you all. I think we have been experiencing as many as changes as in 2020. Then I hoped that we could hold the next year's event without wearing masks. But it's unfortunate that we still have this event wearing masks. Also, under the quarantine guidelines, we couldn't invite many people here. However, our enthusiasm for the fair is higher than ever. So I hope you will have useful information from the well-prepared event. I'm also very grateful to you for joining here today out of your busy schedule. And thank you all. 네, 갑자기 지목이 돼서 당황하셨을 텐데 멋진 통역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통역번역대학원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본교 통역번역대학원의 강점과 비전, 그리고 입시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교우 강사진들께서는 각자 몸소 체험한 통번역 업계 상황이든지 학습 노하우, 입시 전략, 입학 후 배우게 될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입시 혹은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학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입시 설명회를 오시는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통역이기 때문에 또 한 번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혹시 한일 전공 분 준비되셨습니까? 本日の説明会は通訳翻訳大学に関心を寄せてくださっている皆様が本校の強み、ビジョン、そして入試の方法などを一つ一つ伝えるために準備をしてまいりました。本日ご参加してくださっております教授、講師の方々は実際の現場での経験、学習のノウハウ、入試の戦略など、そして学校に入ってからの授業の内容など多くの情報を万全な状態で準備してくださいました。また、入試、学科や学科のプロセスについて気になる点がございましたら、本日この席で質問してくださっても構いませんし、学校へのお問い合わせは随時承っております。この説明会にご来場いただきました皆様は、やはり一番聞きたいのは通訳ではないでしょうか。ここで通訳をもう一度聞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本日、では今から韓日専攻の大学生の学生、準備お願いします。네, 저를 보고 웃으셨지만 저 일본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그 동기들 앞에서 통역만 해보다가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실제로 통역을 해서 굉장히 떨렸을 텐데 다들 무대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멋진 통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원 안창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고요. 그 후에 교수 강사진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후에 본대학원 연혁과 졸업생 현황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때 저희 대학원 입시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졸업생 특강을 대신해서 각 전공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입시 설명회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을 비롯해 해당 전공 언어와 관련된 값진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선 여기 계신 분들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학사팀이나 국제교류팀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저희 대학원 안창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대학원에 관심을 갖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예비 신입생 여러분, 사랑하는 대학원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규 교수입니다. 우선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회 와주신 분들, 순차 통역을 맡아주신 재학생들, 그리고 행사 준비로 애써주신 여러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었던 2020년과는 달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왔고 백신 접종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아주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몇 주 전에 막을 내린 부산 국제영화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는 장애물이 있지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접촉은 계속되고 있으며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만남에는 통번역이 꼭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 첫 출발점으로서 전문적인 통번역 학습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문 통번역 학습, 특히 입학에 관한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선택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 통역사 여러분들 미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 이제 마지막 한중 전공 통역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좀 길긴 하지만 한중 전공 재학생 분 나와서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亲爱的高方院的老师们、同学们，以及对高方院感兴趣前来参加本次说明会的各位准新生们，大家下午好，我是高方院院长安昌圭。首先，向在持续2年的疫情期间前来参加本次说明会的各位，负责今天交替传译的学生们，以及为准备本次说明会而不辞辛劳的各位教授和教职员工们，表示诚挚的感谢。2020年因新冠疫情，所有活动被迫停止，但现在大家都严格的遵守防疫守则，疫苗接种速度也在不断加快，我们的生活正在逐渐恢复正常。就比如说几周前落下帷幕的釜山国际电影节，充分地证明了疫情并不能阻挡我们进行语言和文化上的交流，因此议员在不同语言和文化间的交流上起着桥梁作用，这也是我们一直强调专业口笔译教学的原因。今天的说明会将会为大家提供了解专业口笔译学习的平台。虽然时间有限，但我会尽最大努力为各位答疑解惑，尤其是关于入学的问题。
希望前来参加本次说明会的各位能够有所收获，并且提前向各位准议员们表示热烈欢迎。谢谢大家。 중국어 잘 모르지만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통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뭘 저렇게 보고 얘기하나 싶으실 건데 들어오면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본 대학원의 전형 일정이나 시험 방법, 또 졸업생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학원 한중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김아연 교수님께서 이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전공별 교수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론과 실무를 겸하고 계신 전임교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초빙이나 강사 선생님들 수업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한영전공의 김도훈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지금 사회를 맡아주고 계신 최은실 교수님, 예, 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전공의 주임 교수님이신 미준우마 교수님, 예, 예, 이유아 교수님, 예, 김진희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한중 전공은 저와 함께 김미경 교수님, 네, 네, 이아형 교수님, 예,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현황 잠깐 보시면요. 저희 대학원은 주로 이제 건너편 F동 5층에 주로 세미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F동의 4층과 또 우리 지금 위치하고 있는 D동의 2층에 동시통역 실습실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F413호 동시통역 실습실 바로 옆에 학습자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1인에서 4인까지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같은 라인에는 행정 지원을 해주시는 F405호의 대학원 교학과가 있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이 밖에도 이제 D동에 트리니티 오디토리움이라고 있는데요. 간혹 입시 홍보 행사라든가 또 학술 세미나 등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대학원의 역사 연혁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 3월에 개원한 이후에 올해 8월까지 매년 매 학기 다수의 이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총 35명이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그중에 학위 종별을 보면 번역학 21명, 통역 번역학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졸업생은 43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생 현황을 보면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재학생은 각 전공별로 35명, 12명, 그리고 33명 이렇게 되고요. 휴학생 포함한 재적생은 총 98명이 되겠습니다. 졸업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2020학년도 졸업자는 총 말씀드린 것처럼 35명이고요. 이 밖에도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수료자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수료하신 분은 16분인데요. 즉 말하자면 들어왔는데 졸업 못하고 아직 졸업 못해서 좀 더 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면 조금 그러네요. 자격을 조금 더 갖춰야 되는 그런 분들이 16명이나 된다는 거는 졸업이 그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이제 다음으로 보시는 게 저희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집 학과는 한영, 한일, 한중 총 40명을 모집을 합니다. 학위 종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그건 입학할 때 선택하지는 않고요. 졸업 시험 결과 중에서 모두 다 통과하게 되면 이제 뭐 통역 번역 그리고 그 중에서 번역 과목이 있고 또 통역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명문 규정은 없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40명 중에서 한영 전공 20분, 그다음에 한일, 한중 각 10분 이렇게 저희가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뭐 국내외에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신 분이면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유학생 분의 경우에는 사전 취득해야 되는 언어 성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성적은 조금 확인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서 교부나 접수는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데 국적에 따라서 한국 분들은 저희 아까 소개해드린 교학과에서, 그리고 외국 분들은 이제 국제교류팀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시작 일자는 좀 다르지만 마감은 모두 11월 11일까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셨다가 꼭 원서 접수 부탁드리고요.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최종 합격자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뒤에 부분 조금 더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동안 입시 홍보 설명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질문을 주셨던 그런 이제 빈도가 높은 질의 응답 사항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선은 시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험 방식이 이제 시험 시간이나 문제 형식, 면접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전 2시간은 필기 시험, 즉 번역 시험을 보고요. 오후에는 전공별로 구술 면접 시험을 봅니다. 번역 시험은 한 10줄 정도 내외의 외국어 문제, 전공 외국어 문제와 그리고 한국어 문제가 있어서 총 4문제를 2시간 안에 쓰시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구술 면접은 밑에 나중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심사자가 한 그러니까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장소는 아마 나중에 추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해외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끔 외국에서 시험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새로운 그런 그 방역 정책에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를 해서 이제 미리 먼저 시험을 보시면은 이제 합격 후에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외에서 응시 가능하고요. 작년 시험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시험 난이도, 어느 부분을 평가하는지 이런 건데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찾아가시면 입학에서 입학 자료 있는데 이제 거기를 보시면 되고, 번역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사나 이런 데서 관심이 많이 고조되는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도 너무 시의성이 높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문장 분석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되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통역 관련 구술 면접 시험을 볼 때는 발음이나 또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술 면접과 같은 경우는 전공별로 약간 방식이 다른데요. 한영 전공은 순차 통역을 할 수 있는지 직접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한일 전공 같은 경우는 문장구역 방식 맞으시죠? 네, 한중 전공 같은 경우는 텍스트 낭독,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메모리, 요거를 보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약간 애매하다 하시면은 좀 이따가 질문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할 주제 뭔지 이런 것들 그 선배들이 조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시면 첫째도 배경 지식, 둘째도 배경 지식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읽고 뭐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매일 신문 보고 뉴스 듣고 그다음에 기초부터 조금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합격자 수, 합격률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한국인이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궁금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영, 한일, 한중, 공이 한 2대 1은 안 되고요. 한 1점 몇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원하시면 저희가 두 팔 벌려 환영하는데 간혹 가다가 떨어지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한영하고 한영은 이제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한국 분들이고요. 한일은 한국인, 일본인 이렇게 잘 섞여 있고요. 한중 전공은 중국인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이런 거 준비해라 이런 선배들의 조언도 있었어요. 건강 챙겨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노트북도 빨라야 돼요. 뭐 이런 학생들도 작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이런 그 조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과 관련돼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학사관리팀이나 국제교류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또 정원에 6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가 모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련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도 공지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해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년 부산 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동문님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해오곤 했었는데요. 이번 해 역시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계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통대 입시를 진행해 오면서 이제 객석으로부터 자주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입시 관련 이슈는 방금 해주셨고 이제 전공 언어별 커리큘럼이나 이제 졸업 후에 어떤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한일 전공의 김진희 교수님께서 커리큘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먼저 외국어 숙달 수업과 각 분야의 기본적인 용어를 익히고 활용하는 전문 용어 수업, 개요나 이론을 배우는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번역 실습 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업은 과제가 많기 때문에 과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 수업은 수업 중에 통역 실습을 하고 이것을 학생들끼리 먼저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 강사가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번역은 과제로 해온 번역을 학생들끼리 피드백한 후 통역과 마찬가지로 강사가 최종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수업 시간은 전임 학생들로 이루어진 반의 경우 오후 5시부터이며 그렇지 않은 반은 오후 6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한영 전공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은 3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번역 교과목도 3학기부터 2과목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설명한 외국어 언어, 지식, 이론, 실제를 체계화한 도표입니다. 언어는 보다 원활한 통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으로 1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시사용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론은 통번역의 개요나 종류 등 다양한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는 실제로 교실이나 부스실에서 통역 실습을 하고 번역은 번역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해 번역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봤고 이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봤고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뭘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영전공의 주임 교수님이신 김도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도훈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이 많을 텐데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영문 에디터 또는 통번역직으로 취직을 하고 취업 사례에 적혀 있듯이 식약처, 부산시청, 경북도청, 뭐 코트라, 뭐 군, 각종 연구원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그 민간기관에서 영문 에디터 또는 통번역직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한영 전공은 가장 많고 다른 전공은 이따가 Q&A에서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한영 전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영문 에디터라서 이쪽에 내년부터는 보다 집중을 해서 입사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플러스 출판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별도로 운영해서 다른 전공과 약간 커리큘럼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출판 기획도 하고 저작권 업무도 살펴보고 그리고 전자책 제작, 뭐 유통 관련해서 교육하는 그래서 커리큘럼이 모든 전공이 동일하지는 않게 된다. 이 점 말씀드리고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졸업 요건에 학점을 다 이수하면 졸업 시험을 보면서 논문을 쓰든 추가로 수업을 듣든 이게 여태까지의 방식이고 큰 틀은 유지되는데 내년부터는 통번역 실무를 기초로 한 보고서도 인정될 예정이고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자면 그 한영 같은 경우는 총 7분의 교수님이 있는데 오늘 저랑 최현실 교수님 참석했고 다른 분들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 관련해서도 이따가 Q&A 세션에 질문하시면 여러분 시간 아깝지 않게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행사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통번역이나 혹은 통번역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앞서 저희 대학원 소개랑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통번역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궁금한 부분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시간을 한껏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답변을 원하는 뭐 언어나 혹은 전공 혹은 원하는 교수님이나 기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Q&A 예. 네. 11월 27일 예, 11월 27일 토요일이고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점심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기 지금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약간 식량을 준비해 오셔야 오후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좀 당이 많이 달릴 거여서 오후에 좀 준비를 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네. 네, 답변. 네, 즉석에서 바로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몇 명씩이긴 하지만 재학생 분들도 앉아 있으니까 재학생 분들에게 궁금하신 점 있어도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외국어, 그러니까 전공 언어인데 보통은 외국어에서 모국어로 방향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이시면 중국어로 읽고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하거나 그대로 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음도 볼 수 있고 내용을 이해했는지도 알 수 있고 전체 메모리하는 기능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과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영어 방향, 영어에서 한국어 방향 간단하게 시험을 보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 읽어드리면 이제 영어로 조금 전환해서 말씀해주시고 영어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또 말이 간단하진 않지만 아무튼 영어를 읽어드리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변환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고 원어민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시고요. 간단한 이제 컨버세이션도 진행이 됩니다. 질문이 없지만 매해 사회를 보면서 제가 받았던 질문 몇 개를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학부 전공이 뭐 해당 언어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괜찮고요. 나이가 지금 30대 혹은 40대인데 50대인데 괜찮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전공 지원하실 겁니다? 한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이제 5시부터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나는 수업이 첫 번째 수업이었고 6시 50분에서 8시 20분까지 끝난 수업이 두 번째 수업이고요. 만약에 그 직장이 안 다니고 계시면 근데 지금 이번 학기에는 이제 1시나 3시 수업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중이어서 그 낮 시간 동안은 그 수업을 해 주시면 되고 수업만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스터디라고 해서 통역 실습을 이제 학우들끼리 같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오전은 보통은 이제 학교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오전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준비하시고 해당 아까 배경지식 첫째도 배경지식 둘째도 배경지식 보셨다시피 배경지식 연마하시고 실습하시고 스터디 조금 한 다음에 그 수업 준비하고 나서 과제도 해야 되는군요. 과제도 좀 하고 이제 수업 듣고 남아서 또 과제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스터디 준비하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이제 오늘 뭐 신문이나 아니면 아침 뉴스 같은 거 보고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세상이 혹은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일단 입시 때는 아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2학기 때 이제 그 전문 용어 토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살짝 자랑을 드리면 한영 전공 기준 졸업만 하시면 거의 다 취직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프리랜서야 한다고 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에디터가 2년 단위로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2년만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에디터로 취직을 하시고 2년이나 4년 혹은 6년 정도 하시다가 난 이제 프리랜서를 하겠다 하고 이제 전향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 기준 거의 100% 다 에디터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편안하게 나는 그냥 이렇게 햇살 받으며 번역하시겠다 하는 경우 빼고는 보통 다 취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더. 전공별로 다른데 한영 전공만 출판 번역 쪽에 별도로 집중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번역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번역할 책을 찾고 어떻게 번역할지 기획을 하고 기획서도 쓰고 또 저작권 쪽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하나의 시장이 저작권 에이전시가 하는 역할이 책을 해외 책이든 한국 책을 뭐 해외로 소개하든 책을 정리해서 요약하고 출판사에 알리고 저작권 체결까지 그리고 사후 보고까지 하기 때문에 저작권 에이전시 취업도 괜찮겠다. 그리고 기준도 커지고 있어서 이쪽을 한영 전공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시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물론 이제 가장 큰 게 취업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인하우스 통역사, 번역사로 성장할 수 있게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네. 한 일이요? 아, 네네. 답변. 직장이시면 6시 50분부터 참가하시면 되고요. 직장을 계속 유지하실지 아니면 이걸 연임하실지 몰라서 6시 50분부터 10시까지 수업하게 되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업 전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보통 인하우스 통역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아무래도 각 시청이나 이런 데 통역사로 하고 프리랜서로 하실 수 있는 자,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하셨거나 혹은 너무 두근거려서 질문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전화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설명회가 통번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통번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관심을 직접 행동에 옮기시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원장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통역 시연해 주신 재학생 여러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 2022학년도 입시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